안녕하세요. 닥터 윤희입니다. 요즘 항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암 부작용 중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보이는 암성 피로, 체력 저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피로 그러면 보통 그냥 단순히 많이 졸리다 정도가 아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피로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암성 피로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암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종류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피로입니다. 대장암이다. 대장에 암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잡혀 있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관된 질문이긴 하지만 암에 걸리면 왜 사람이 죽나요?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암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체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독성 물질이나 잘못된 호르몬 같은 우리 몸을 교란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잘못된 신호와 독소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많이 뿜어내요. 요만한 암이 조금 뿜어낼 때는 몸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문제지만 컨디션이 처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나쁜 것들을 뿜어내게 돼요. 보통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암 자체가 커져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몸을 눌러서 문제가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몸속에 화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다른 종류의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몸에 뿌려대고 그거를 간에서는 또 해독을 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몸에 안 좋은 걸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처리하고 있고 만드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처리하는 것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괜히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이 빠진다든지 체력이 처지고 피로감이 계속 심하게 나타나고 보통은 이런 기전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암성 피로는 전체 암 환자의 90% 이상에게서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뼈전이 있으신 분들은 한 75% 이상이 좀 심각하다, 이거는 암성 피로가 확실하다라고 다른 피로와 분리해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암이 점점 빠르게 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확 차이 날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한번 몸이 충격을 받아 놓으면 이 피로에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암이 완전히 완치된 이후에도 환자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암성 피로가 몇 년 동안 후유증 비슷하게 남아갖고 계속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성 피로는 누구나 다 피곤한 그 정도의 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졸리다, 많이 졸리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보통 흔히 말하는 피로의 정도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암성 피로에는 여기에 좀 더 우울증에 가까운 증상으로 누가 봐도 병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학업 능력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이런 능력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떨어진다거나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정도의 집 밖에서 2분, 3분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체력이 확 처지는 그런 종류의 피로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암성 피로를 이런 암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치료 과정과 덧붙여져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심해지는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일 흔한 거는 수술. 암 수술은 결코 작은 수술도 아니거니와 그 수술 받기까지 준비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이 많이 된 상태로 수술을 받고 나오시게 되어서 수술이 몸에 주는 충격을 제외하고라도 그것만 해도 몸에 굉장한 피로감을 줄 정도의 많은 긴장과 이런 준비들을 끝나고 나와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나 다른 약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몸에 좀 충격이 들어간다든지 단순히 째고 그러면서 피도 좀 흘리고 다시 봉합이 되고 이 과정에서 몸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치느라고 더 많은 체력을 소모를 했다든지 수술하고 그 앞뒤에는 피로도가 한번 확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항암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항암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피로인 만큼 항암하면서 약제 때문에 이제 몸에 부작용이 다른 종류의 부작용이 오면서 피로가 더 누적되기도 하고 약제 자체로도 피로감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항암제를 쓰신 후에 언제 제일 피곤하시냐라고 물어보면은 초기에는 다른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로감이 제1호소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증상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보통 1, 2주 정도 됐을 때 항암 맞고 그때 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그 무렵에 혈구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면서 요맘때가 피로 증상이 제1 주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혈구 자체가 깨졌다는 게 몸에 심한 피로를 주기는 해요. 하다못해 빈혈만 조금 있더라도 기본적인 피로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몸의 피로도를 많이 높입니다. 그러니까 소일 때는 그게 뭐 특별히 굉장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방사선 자체가 맞는 순간 뭔가 눈에 확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방사선이 관통하는 지역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도 손상을 많이 입어요. 몸이 파괴가 됐으니 다시 복구를 해야겠죠. 부서진 거를 고치느라고 수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들을 마구 집어넣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몸이 당연히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요. 마치 극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인 것처럼 피로도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암성 피로, 이런 수많은 원인들과 수많은 패턴들이 보이지만 암 자체나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이 아닌 경우도 제법 있어요.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암성 피로를 훨씬 더 많이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정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적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자꾸 긴장을 이완을 시켜준다든지, 한방 쪽에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신다든지,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을 적어도 정서적인 원인으로 못 자는 일은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체력 자체를 높이는데 운동만 한 게 없기는 해요. 운동을 해주시되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은 정도, 보통은 산책 정도의 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내가 요만큼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운동 때문에 더 힘들어져 하면은 그것보다는 더 적은 양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선에서 차츰차츰 버틸 수 있는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천천히 끌어올려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피곤하니까 커피 마셔야지, 카페인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나 이런 거는 꼭 피해 주셔야 되고, 억지로 그렇게 몸을 각성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피로도가 심할 때에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특히 집안일 어쩔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안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몸이 회복하고 낫는 데 집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로도가 일상생활을 많이 침해한다 싶으시면은 꼭 치료받으시는 병원이나 가까운데, 혹은 암 보조 치료 하시는 곳들 이런 데 가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꼭 같이 나눠주셔야 병원에서도 그에 따른 적당한 치료로 증상을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 개선돼야 결국에는 완치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피로가 현기증, 그러니까 많이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이런 이상한 증상과 이렇게 결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면은 요거는 꼭 병원에 빨리 전화라도 해보세요. 빨리 가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그래서 적당한 지시를 받고 적당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항암 부작용인 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